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요약 강좌가 출발되기 전에 최근에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가볍게 정리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자료 출력해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이 7월 2일자로 들어왔습니다. 7월 2일이니까 지금 며칠 안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따끈따끈한 자료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4월 달에 개정된 자료도 수업에 임했고 앞에 자료가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 4월 달에 개정된 것은 6개월 뒤에 시행하니까 10월 달에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이 10월 28일 있으니까 당연히 시험 범위에 포함되므로, 자, 그 현장에서는 지금 진행하지 않지만 자료를 공부하셨고 또 그게 관련되는 자료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어차피 10월 시행이지만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정사항은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랬는데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바꾸면서 바로 시행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얼마나 빠르게 바쁘게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통상 모든 법은 만들고 나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최소한 6개월 뒤에 시행하거나 통상적으로 1년 뒤에 시행하는데, 이 내용들은 지금 바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을 하시고 관련되는 교재에다가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 이 내용으로 바꾸는데, 수업에 충실하시면 수업 중에는 제가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수업을 듣지 않고 관리를 하신다면 지금 이 자료대로 교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업에만 잘 들으시면 관계없습니다. 수업 시간 중에 제가 전달을 할 거니까. 그런 내용이 도입이 되었고, 사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개정 사유, 자격 취소 사유가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개정 전에 이랬는데 개정 후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자료인데, 자료가 밑에가 더 주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가 개정 전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취소됩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표 1번에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 양배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하고 징역형을 공부했고, 그때 또 중요한 게 중개사법 위반입니다. 다른 법은 관계없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4번,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114조 231, 234, 344, 355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데, 그때 금고는 집행유예를 포함합니다. 징역 밑에 있는 형이 금고죠. 그럼 금고를 받으면 취소하겠다라는 말은 취소 사유가 더 넓어졌다, 확장되었다, 취소가 더 잘 되도록 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는 집행유예를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중개사법 위반은 당연하고 이런 법들을 위반했는데 여러분들이 법 조문은 알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밑에 해설하고 달았습니다. 자, 그때 지금 법 조문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면, 이 법을 위반하여 형법,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문서 위조, 변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가 들어갔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계약을 하게 되면 사기에 웬만하면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고형 받으면 자격증이 날아가도록 했습니다. 횡령,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 배임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때 금고는 집행유예도 포함합니다. 자, 집행유예도 포함하니까 취소 사유가 굉장히 넓어졌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법 조문들을 다 암기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지금 형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사무소 위조, 변조, 횡령, 배임, 사기, 횡령과 이런 내용들을 다 암기하면 좋겠지만, 이건 암기가 안 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금고를 받아야만 취소된다 하면 그 내용은 X다, 그죠?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내용이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첫 번째 개정사항 체크해 주시고, 자, 두 번째 개정사항입니다. 자격증의 양도 알선을 할 수 없다는 건 여러분 당연히 공부하셨는데, 이번에는 알선 규정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출력하신 분은 일단 알선에 동그라미 하나 하시고, 자, 마찬가지로 또 알선이 하나 들어오죠. 여기 보시면 등록증 등의 양도되어도 당연히 뭐가 포함되어 있다? 알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자, 누구든지 증을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양도되어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었는데 뭐가 포함됐는가 하면 알선을 포함했습니다.
빌려주는 자 당연히 1년에 1,000. 그럼 빌려주는 자가 있으니까 받아서 하는 자 있겠죠. 양수되어 받은 자 당연히 1년에 1,000인데 이번에는 그것을 소개해 준 자도 1년에 1,000으로 하겠다. 그 알선이 포함이 됐습니다. 거의 시험에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알선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이제는 이런 증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개해 준 자, 알선한 자도 얼마에 처하겠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주 시험에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개방이 되는데 그때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자,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여러분 국토장관이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그것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제도. 그래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가 있다는 것은 공부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더 확장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확장이 됐습니까? 상단에 동그라미 2번. 누구든지 이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번부터 48조 2 해서 법조문들이 쫙 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법조문을 알아야 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 법조문들을 밑에 해설을 했습니다. 자, 해설. 1번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무등록 중개업, 중개보조원의 고지 의무 위반하여 지금 개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 2번 거짓으로 부정하게 등록한 자, 3번 이중등록,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위반 사항이 쫙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 비밀준수 위반하는 행위도 고발을 하도록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련되는 다음 법상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자, 1번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요구하는 행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하는 자. 3번 거래 신고 해제 신고를 위반하도록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자. 4번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신고하는 자. 그리고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하는 자들을 전부 다 뭘로 포함했다? 거래 질서 교란 행위로 포함하겠다. 그죠? 원래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우리 금지행위에서 공부했던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거나 그다음 누구든지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그래서 암기표 22번에 보시면 삐딱한 글씨 4개가 거래 질서 교란 행위고 그 4가지를 고발하도록 정리가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 암기할 이유가 절대로 없고 보면 중개사법 웬만큼 위반하면 전부 거래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자 거래질서 교란 행위란 그런 시세 단체만 있다 하면 틀리고 이런 행위 중개사법상에 위반한 건 전부 다 포함합니다. 이중 소속 비밀 준수 위반, 계약서 이중 작성 확인 설명 의무 위반, 등록증 양도되어 성명 포기 거의 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거래 질서 교란 행위로 포함이 돼서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고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다. 근데 이것들은 포상금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포상금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래 질서 교란 행위 4가지,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거나 그다음 누구든지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이 부분만 고발하면 포상 대상이고 이 내용들은 확장이 되면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은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법을 만드는 자가 살짝 놓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놓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험에서는 묻지를 않습니다. 내용이 더 확장되었다 하는 말들은 익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수업도 전달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된 사항인데 이 내용은 10월 19일 시행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는 하지 않겠죠. 지금 7월이니까. 근데 어차피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하셔야 되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뭐 빌라왕 또는 뭐 700채 전세를 얻어서 뭐 전세 사기, 깡통 사기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 집주인은 다음 사항을 세입자, 임차인에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 이 빌라에 세를 들어오면 여기에 보증금은 얼마, 확정일자 받은 자는 누구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줌으로써 세입자가 내 보증금을 확 돌려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죠?
확정일자, 부여한 날짜, 차임, 보증금의 정보 이런 것들을 하는데 또 여러분 집주인도 그렇죠.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세 줄 때마다 이런 확정일자는 누가 받았까요? 보증금은 얼마고요? 뭐는 얼마고를 다 설명한다는 것도 좀 웃기죠. 그래서 다만 임대인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동의해 줌으로써 자료를 제시한 것과 같이 하겠다 이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죠. 무슨 집주인이 다 나쁜 놈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동의함으로써 자기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또 하나 더 도입됐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 역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동사무소 가서 누가 확정일자를 받았고 금액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런 확정일자에 관련되는 내용들도 당연히 뭐합니까? 내가 동의할 테니까 당신이 가서 확인하는 것으로서 가름하겠다. 본인이 가서 확인하도록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임대인, 집 주인은 내가 이 아파트든 빌라든 전세를 주는데 지난해 납입증명서, 즉 국세나 지방세 납입을 다 했다라는 확인서도 보여줌으로써 이제 700채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을 없도록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도 다만 하나 들어오죠. 여기 또 임대인이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세입자 줄 때마다 세무서 가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떼서 보여준다는 것도 좀 그렇죠. 그래서 집주인이 그렇게 제시를 하여야 하는데 당신이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동의해주면 제시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세입자는 지방세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가름하니까 자기가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까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라든지 국세 미납 여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서 세입자가 들어오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죠. 이런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뭐 내용은 크게 어렵진 않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도입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비교적 개정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개정이 많이 들어오는 건 오히려 여러분한테 유리합니다. 어떤 혹자는 공부 다 해놨는데 뭐가 또 바뀌었어, 추가되었어, 변경되었어 이렇게 짜증내시는 분이 있는데 공부 안 되시는 분의 특징입니다.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은 자꾸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요. 왜? 바뀐 부분은 시험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중개사법의 개정 사항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내용들은 시험 치기 직전에, 그러니까 시험이 10월 28일이니까 아무리 수업할 때쯤 20일쯤 돼서 다시 한번 원래 바뀐 겁니다 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가질 겁니다. 계속 무더운 날씨지만 힘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볍게 개정 사항 마무리했습니다.